마음 톡톡 충전소. 마음 가는 대로 모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느 광고 카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작은 움직임도 조심스러운 지금 어딘가로 떠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됐고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몸이 직접 떠날 순 없지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하나투어의 류민우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투어에 다니는 류민우라고 하고요. 지금 여행사 다닌 지는 6년이 조금 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여행업계 쪽이 많은 타격을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사 직원이 바라보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 여행업 어떤가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업계가 바로 여행업계가 아닐까 일단 싶은데요. 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전체 여행사가 올해 3월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거의 사실상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도 그동안 여기저기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힘들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류민우 씨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럼요.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여행을 가야만 이 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직성이 풀리는. 네, 근데 안 간지 지금 벌써 올해 2월 이후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네, 사실 많이 우울합니다. 직업상 정말 많은 도시들, 나라들을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가본 나라, 도시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나라로 치면은 한 30개 정도의 나라를 다녀왔고요. 네, 도시로 치면은 한 70개가 좀 넘습니다. 네. 엄청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여행사 종사자에게 직접 듣는 여행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상상하는 걸로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터키로 한번 떠나볼까요? 제가 듣기론 우리 류민우 씨의 첫 배낭 여행지가 터키였다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이라는 걸 한번 대학교 때 가보자 하고 간 곳이 터키였습니다. 네. 당시 15박 17일 정도를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가장 먼저 느낀 거는 30박을 했어야 됐다. 두 배는 갔어야 한다. 네. 한 달 정도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한 달도 부족한 나라였고 사실 터키를 다녀온 이후로 제가 여행이라는 재미를 처음 알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제가 여행사 입사까지 하게 됐으니까 사실상 터키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그렇네요. 그럼 이 터키를 여행하면서 왜 그 끌렸던 흥미로웠던 재미있던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셔야죠. 터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터키 여행을 하다가 네. 미니버스를 타고 다른 소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 버스 터미널이 원래 관광객들이 가는 버스 터미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을 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고군분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당시에 영어가 전혀 안 통하는 동네였고 그래서 제가 길을 몰라서 주변에 카센터 아저씨한테 저 미니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영어로 물어봤지만 그분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결정했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됐죠. 그래서 그분이 터키어로 한 1분 정도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좀 무서웠죠. 나 납치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 하나 그 사람이 생각을 하신 거죠. 우와.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제 영어로 제가 하니까 어디 간다 하니까 은행 직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하고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자기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차를 데리고 와서 저를 그 작은 터미널로 데려다 줬어요. 진짜 친절하네요. 완전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걸 한번 겪으니까 실려간다는 게. 네, 그렇죠. 앞으로 이게 사람을 믿으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또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왜 그 소매치기 이런 범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뭐 사기 당하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터키 여행하실 때는 일단은 관광객에 대한 사기가 좀 많습니다. 관광객. 저한테 처음에 접근했던 게
자기가 이제 터키 이슬람 사원 자미를 안내해주겠다. 먼저 다가와서요? 네, 네. 오. 제가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가 되게 유창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자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 역시 터키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를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네, 실크 공방에 데려간다 하는 거예요. 네. 거긴 직접 자기가 이제 실크를 짜는 것도 볼 수 있고 너도 원한다면 해볼 수 있다 하니까 당연히 설레서 갔죠. 설레서 가서 이제 체험도 해보고 하다가 제가 감언인서를 이렇게 쏙 속아서 실크 스카프를 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실크 스카프의 가격을 제가 한국 돈으로 한 18만 원 정도를 주고 샀거든요. 핸드메이드니까. 아. 그리고 나서 그 공방을 나와서 3분 뒤 정도 가면 실크 거리가 있는데 네.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바자르에서 제가 네, 가격을 보고 네, 한 4배 정도 더 비싸게 샀구나 느꼈었죠. 사기 당한 거 맞습니다. 당한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사기 당했어요. 완전 사기 당하셨네요. 아. 그런 거를 터키 여행하실 때는 사람이 정말 좋은 곳인데 주요 관광지에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조심은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안전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터키 말고 혹시 여행을 가장 길게 해본 곳은 어딘가요? 터키 여행은 처음 여행이었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가장 오래 했던 곳은 스페인인 것 같아요. 스페인 어느 네. 정도 여행을 하셨어요? 제가 스페인 여행 기간을 총 합치면 3달 반 정도 되는데요. 와, 네. 엄청난 기간을 네, 거의 다 가보셨겠어요. 다는 역시 못 가봅니다. 여행은 그래요? 언제나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스페인에서도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남부 지역이 있어요. 네. 우리가 유명하기로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 그리고 세비야 대성당이 있는 세비야, 그리고 한국인에게 유명한 그 다리의 도시 론다. 론다.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꽃보다 할배였나요? 그 방송을 보고 나서 한번 가보자고 안달루시아를 갔었는데 네. 스페인에서는 또 안달루시아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풍경이 예쁜가요? 풍경도 예쁜데 정말 이색적인 게 스페인은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정말 전혀 달라요. 이슬람 문화권이 워낙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와 그 유럽 문화, 중세 문화 것들이 다 혼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는 좀 다채롭고 신비롭게 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정말 가면 즐길 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인종차별이 좀 심할까 봐 걱정이 되던데 이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여성분들은 인종차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스페인 남자분들은 한국 여성분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환대를 받고 오히려 조금 더 추근거림을 당할지는 몰라도 인종차별 이건 이탈리아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인종차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남자분들은 조금은 좀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혼자 다니시면 가끔 그럴 수 있긴 한데 적극적이고 혹은 또 막 잘 웃고 이러면은 너 스페인 소울이 있다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저도 그래서 스페인 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여행지에서 다 사귄 친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여행 류민우 씨와 귀로 듣는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외여행. 우리 여행 전문가 류민우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만 해도 벌써 지금 6개월 넘게 여행 쪽에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인들이 이제 여행은 하나의 일상의 거의 부분이 될 정도로 여행은 큰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문의가 지금도 들어오고 얼마 전에 다른 여행사에서도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가자라고 우선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여행은 아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업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코로나가 아무리 끝나더라도 첫 번째는 안전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한국인들은 괜찮을지라도 외국에서 다시 걸려올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미리 현지에 세팅을 해놓는 거죠. 현지이나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여행사가 직접
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럽권 쪽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인종차별이 좀 심해졌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여행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저의 전망이고요. 반면 동남아 쪽은 심각할 정도로 지금 국가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관광 수입이 50%가 넘는 나라였기 때문에 관광객이 너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동남아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여행을 가실 때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각 나라 뭐 태국부터 해서 각 나라에서도 관광객을 위한 친화 정책을 더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동남아부터 여행이 시작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류민희 씨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 정도는 해줘야죠. 네, 여행이란 저에게 있어서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넥트.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터키는 네. 저의 인생에서 제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지 라는 순간에 찾아온 연결고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가족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사실 그 전까지 저희 뭐 가족이 이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 여행을 한 번 하고 나서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고 정말 친해졌거든요. 네. 어떤 인생의 한 순간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에 변곡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행을 그 당시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이 그 양쪽의 연결고리가 돼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정말 멋진 대답이네요. 지금까지 하나투어 류민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